쓸개하고 담낭이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담낭에 이제 어떤 그 담즙의 응축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돌들, 이제 그게 주로는 담낭염의 원인이 되고, 그 외에 뭐 용종 때문에도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담즙이 쓸개에서 못 내려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담낭염이 되고, 이제 제일 초반에는 이제 소화불량,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좀 과식을 하고 나면 한두 시간, 뭐 짧게는 한두 시간, 길게는 한 5시간 정도 있다가 굉장히 속이 불편하고 체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담낭에 돌이 있는지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 위내시경만 하고 마는데, 또 내시경을 하면 뭐 가볍게 또 위염이 있습니다. 위염이 있고, 그래서 위염약을 한 몇 주간 복용을 하고, 그러던 사이에 돌이 또 넓은 장소로 이동을 하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위염 때문에 그랬나 보다 이러고 또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꼭 소화불량이 반복되고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을 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속이 불편하고 하면 이게 담즙 때문일 수 있다는 걸 꼭 좀 의심을 하시고, 검진센터에 가서 초음파를 한번 상복부 초음파를 검사를 하면 담낭염은, 담낭의 돌은 쉽게 진단이 될 수 있고, 담낭염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가벼운 건 소화불량, 이제 그런 체한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점점 염증이 심해지면 숨들여 마실 때 이게 우측 갈비뼈 밑이 아픕니다. 명치도 아플 수 있고, 점점 더 염증이 심해지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픕니다. 환자들은 불편한 거라고 하고 아픈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편은 한데 아프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몇 년간 그걸 계속 갖고 있다가 정말 아플 때 와서 수술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정말 아플 때는 염증이 꽤 많이 진행을 해서 간으로도 염증이 조금 번질 수도 있고, 주변으로도 좀 번질 수 있고, 담낭벽도 많이 이제 염증으로 막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외과 의사도 뭐 많이 힘들 수 있고, 환자분 회복도 많이 힘들 수 있고, 또 수술에 또 관련된 합병증들이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담석이 진단이 됐다면 몇 차례 불편한 증상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 수술하는 거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수염은 수술 적응증이 됩니다. 그거는 보통은 이제 약으로 아무는 경우는 보통 10% 내외로 돼 있고, 뭐 20%까지 보고된 논문도 있지만, 사실은 수술이 가능한 신체적인 조건인데 너무 어리다거나 이제 보호자분이 꼭 원하거나, 이제 아니면 아주 초기 충수염 때 그 주변에 뭐 장감막 임파선염이나 이런 것들하고 감별이 잘 안 될 때는 항생제를 써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확연하게 충수염으로 진단이 만약에 될 수 있는 그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고 하면 일단은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 안타까웠던 경험이 30대 중반 남자 환자인데 보름 정도 집에서 그 타이레놀 먹으면서 버텼던 환자가 있었는데, 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버텼어요. 버티다가 이제 부인이 구급차를 통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왔었는데, 환자가 왔을 때 폐혈증이었어요. 폐혈증이었고, 그래서 환자분은 3일 만에 사망했어요. 참, 그때가 2000년 초반인데 2000년 초반에 30대 젊은 사람이 충수염으로 사망한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충수염은 그냥 약으로 아물게 할까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진단이 되면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면은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환자분이 기저질환이 심폐질환이 뭐 좀 중증도여서 마취하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강경의 이제 특징이, 복압을 올리는 거는 기복을 해서 복강 안에 탄산가스를 넣고 배를 터널 모양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불려서 이제 카메라를 넣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압력 때문에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탄산가스 들어가고 하는 순간에 환자분 심박수가 느려진다든지 그런 모니터링 상에서 나타나면 그분은 복강경을 하면 안 됩니다. 보통 뭐 12기압, 14기압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데 뭐 한 5, 6기압으로도 수술을 하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도 못 버티면 사실 치아가 안 나오니까, 수술 치아가 안 나오니까 그분들은 이제 개복을 해야죠. 뭐 고령이시라고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어떠냐가 되고 관리가 잘 돼 있느냐, 이제 고혈압이어도 관리를 잘 했었는지, 만약에 협심증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데 시술을 이미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병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제가 수술했던 분 제일 고령인 분이 94세, 그다음에 제일 어린 환자가 37개월 된 애기. 중수염의 나이는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상 보면. 그래서 94세 되신 분도 또 마취를 견딜 수 있는 또 신체적인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마취를 해서 잘 또 회복하고 가셨고,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수술 받을 당시에 환자분의 어떤 전반적인 이제 컨디션이 문제죠. 뭐. 예. 그 지금 이제 뭐 24년도 계획이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검진센터를 조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검진센터가 병원의 어떤 주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검진센터를 지역에 있으면서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지역 주민분들이 또 원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그냥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시경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장을 하고 있고, 동선을 조금 더 편하게 좀 해드리려고 지금 3월 말에 이제 그 확장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검진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올해 목표고, 장기적인 계획은 사실은 200병상을 만드는 게 제일 장기적인 목표고, 200병상을 굳이 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전공이 간이식이기 때문에 200병상이 되면 간이식을 할 수 있는 그 과들도 좀 만들 수 있고, 또 서브 파트도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 간이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라에서 이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아졌어요. 많아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식 기회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부분을 좀 2차 병원, 규모가 되는 2차 병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했었습니다. 아산병원 그 외과 전공의를 할 때 사실 우리가 제일 답답할 때가 어떤 때냐면, 새벽에 한 2시, 3시쯤에 이제 응급 환자가 있어서 내려왔는데 수술은 빨리 해줘야 되고, 아산병원은 병실이 만실이고 보낼 데는 없고, 그때 이제 제가 주변에 병원 전원 가능한 2차 병원이 한 3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이제 순번대로 이렇게 하면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오늘 병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3군데에서 연속으로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실제 말로 멘붕이죠. 이제 빨리 어레인지가 돼서 환자분 전원해드리고 이제 한 2시간이라도 자야 또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 딱 오히려 첫 번째 병원에서 예 병실이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하면, 수술 가능합니다 하면 정말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후배들도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냐. 제가 개원을 하면서 이제 제 의국에 같은 동문 의국에 찾아가서 과장님도 찾아뵙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 받아서 해결을 할 테니까 그냥 보내세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후배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거를. 그러다가 별명이 4차 병원이 됐어요. 청병원은 2차 병원이 아니고 4차 병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병원에서도 환자들이 이렇게 전원이 오고, 또 분당 서울대에서도 환자들이 전원 오고, 그래서 주변에 어쨌든 대학병원들을 하고 3차 병원에서 꽤 많이 환자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에 4시고 5시까지도 수술하고 그런 날이 허다했어요. 그거보다는 정말 외과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외과 병원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만든 게 제 청병원의 뭐 개원 취지죠. 취지고 목표고, 다행히 한 17년 동안 사고 없이 다 잘 마무리하고 쇠송서 보내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을 수 있는 비결이죠. 뭐 모르겠습니다. 화를 잘 안 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러고, 화를 잘 안 내는 거 대학에 있을 때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자신이 저를 생각해도 화를 잘 안 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화를 잘 안 내는 게 조금 좀 낙천적이기도 하고, 그게 건강인 뭐 비결이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시간 나는 대로 근처에서 이제 그 피트니스 하고 좀 런닝머신 하고 이런 게 있고요. 하루 이제 힘들고 했을 때 당구한 게임 이렇게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부 낙이죠. 뭐 건강 뭐 비결이라 그러면 당구하는 거, 근처에서 피트니스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화 잘 안 내고 낙천적으로 사는 거.